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사계입니다. 2025년 11월 발트해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저 케이블 4개가 동시에 절단됐어요. 핀란드와 독일을 잇는 통신 케이블, 스웨덴과 리투아니아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한꺼번에 끊어진 거죠. 유럽 전역 인터넷이 마비됐고 나토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범인은 누구냐? 러시아로 추정되는 선박이 목격됐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9%가 해저 케이블로 전송돼요. 위성통신은 단 1%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보는 유튜브, 넷플릭스, 챗GPT 전부 해저 케이블 없으면 작동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더 심각해요. 육로가 없는 섬나라잖아요. 북한 때문에 육로 연결이 불가능하니까 한국 인터넷과 전력의 99.9%가 해저 케이블에 의존해요. 해저 케이블이 끊어지면 한국 경제가 마비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해저 케이블 전쟁 중이에요. 미국, 유럽, 중국 전부 해저 케이블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왜냐? 첫째, AI 데이터 센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챗GPT 서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이걸 연결하는 게 해저 광 케이블이에요. 둘째, 해상 풍력 시대가 열렸어요. 바다에서 만든 전기를 육지로 보내려면 해저 전력 케이블이 필수예요. 유럽, 미국, 대만, 한국 전부 해상 풍력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셋째, 에너지 안보예요. 국가 간 전력망을 연결해서 에너지를 서로 융통하는 게 대세예요. 유럽은 이미 북해링크로 영국과 노르웨이를 해저 케이블로 연결했어요. 그럼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이 2030년까지 34조 원이에요. 그 중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20조 원이에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이 시장을 잡아먹고 있어요. 왜냐? 해저 케이블은 아무나 못 만들어요.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단 6곳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국 기업이 2곳이에요. 게다가 만들기만 하면 안 돼요. 바다에 깔아야 하는데 이게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해요. 포설선이라는 특수 선박이 있어야 하고 시공 경험이 있어야 해요. 한국 기업들이 이 턴키 능력을 갖췄어요. 그래서 대만, 말레이시아, 유럽 시장에서 연속으로 수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한국 정부가 2026년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발주해요. 수조 원 규모 국책 사업이에요. 2026년 상반기에 입찰 공고가 나와요. 그 전에 포지션 잡아야 해요. 입찰 공고 나오고 수주 발표 나면 주가는 이미 급등한 상태예요. 지금이 딱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2026년 서해안 프로젝트 수주할 대장주부터 시공, 변환 설비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저 케이블 밸류체인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핵심 기업 7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야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요. 해저 케이블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그리고 왜 지금 투자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해저 케이블이 뭐냐? 바다 밑에 깔려있는 케이블이에요. 크게 2종류가 있어요. 첫째, 통신용 해저 케이블이에요. 인터넷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 케이블이에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자기 데이터 센터끼리 연결하려고 깔아요. 굵기는 손목 정도밖에 안 돼요. 둘째, 전력용 해저 케이블이에요. 바다에서 만든 전기를 육지로 보내거나 국가 간 전력을 주고받는 케이블이에요. 굵기가 팔뚝만 해요. 무게도 엄청나요. 한 가닥이 수천 톤 나가요. 가격도 천문학적이에요. 프로젝트 하나에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까지 들어가요. 그럼 왜 갑자기 해저 케이블이 난리냐?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AI 데이터 센터 폭발적 증가예요. 챗GPT가 나온 이후로 전 세계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한 곳에만 있으면 안 돼요. 전 세계 분산해서 지어야 해요. 그래야 속도가 빨라지고 안정성도 높아지거든요. 이 데이터 센터들을 연결하는 게 해저 광 케이블이에요. 구글, 메타, 아마존이 직접 해저 케이블 깔고 있어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둘째, 해상풍력 대세예요. 유럽은 이미 해상풍력이 주력 발전원이에요. 미국도 바이든 정부 때부터 해상풍력 투자를 엄청 늘렸어요. 대만은 2035년까지 20기가와트 해상풍력을 짓는다고 발표했어요. 한국도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상풍력은 바다에 있잖아요. 바다에서 만든 전기를 육지로 보내야 해요. 이때 필요한 게 HVDC 해저 케이블이에요. HVDC가 뭐냐? 초고압 직류 송전이에요. 교류는 장거리 송전하면 손실이 커요. 그래서 직류로 바꿔서 보내요. HVDC는 500kV 이상 초고압이에요. 엄청난 전력을 손실 없이 먼 거리까지 보낼 수 있어요.
해상풍력이 늘어나면 HVDC 해저 케이블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셋째, 국가 간 전력망 연결이에요. 유럽은 이미 여러 나라를 해저 케이블로 연결했어요. 북해링크는 영국과 노르웨이를 700km 해저 케이블로 연결했어요. 영국은 풍력 발전이 많고 노르웨이는 수력 발전이 많아요. 서로 부족한 전력을 주고받는 거예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국가 전략 사업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서해안 해상풍력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야 해요. 정부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예요. 그럼 해저 케이블은 어떻게 만드느냐? 공정이 엄청 복잡해요. 첫째, 구리 도체를 만들어요. 전기가 흐르는 심장부예요. 둘째, 절연층을 씌워요. 특수 고분자 재료로 감싸서 전기가 새지 않게 해요. 셋째, 방수층을 씌워요. 바닷물이 스며들면 안 되니까 납이나 알루미늄으로 차단해요. 넷째, 철선으로 보강해요. 바다 및 압력과 해류를 견디려면 철선으로 감싸야 해요. 다섯째, 외피를 씌워요. 폴리에틸렌 같은 재료로 마지막 보호층을 만들어요. 이렇게 만든 케이블 한 가닥이 수십 킬로미터예요. 무게가 수천 톤 나가요. 이걸 배에 싣고 가서 바다에 깔아요.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정밀하게 경로를 따라서 포설해요. 그 다음에 바다 밑에 매설해요. 로봇 잠수정으로 케이블을 파묻는 거예요. 어선 그물에 걸리거나 배에 닿닿아서 끊어지는 걸 방지하려고요. 이 전 과정을 턴키라고 해요. 설계부터 제조, 운송, 시공, 매설, 유지 보수까지 전부 한 회사가 일괄로 하는 거예요. 왜 턴키가 중요하냐? 과거에는 케이블 제조사 따로, 시공사 따로 발주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케이블에 문제가 생기면 제조사 책임인지 시공사 책임인지 싸우게 돼요. 그래서 요즘 대형 프로젝트는 전부 턴키로 발주해요. 한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턴키를 못하면 수주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럼 턴키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되느냐? 전 세계에 몇 곳 없어요. 유럽의 넥산스, 프리즈미안, NKT가 있고요. 아시아의 한국 기업 2곳, 일본 스미토모 전공이 있어요. 미국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난리예요.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엄청 많은데 해저 케이블을 만들 회사가 아예 없는 거예요. 전부 유럽이나 아시아 기업한테 발주해야 해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요. 블룸버그가 보고서 냈어요. 앞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해저 케이블 부족 현상이 심각할 거라고요. 이게 한국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예요. 기술력도 있고 턴키 능력도 있고 포설선도 있어요. 글로벌 시장을 잡아먹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면 해저 케이블이 왜 중요한지, 왜 지금 난리인지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왜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인지 설명드리고 바로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왜 지금이 해저 케이블 투자의 골든타임일까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서해안 HVDC 에너지 고속도로 2026년 발주예요. 이게 뭐냐면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에요. 서해안 해상풍력 단지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프로젝트입니다. 둘째, 턴키 수행 능력이 승부처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 대형 프로젝트는 전부 턴키 발주예요. 설계, 제조, 시공, 유지 보수 일괄 발주예요. 턴키 못하면 입찰 자체가 불가능해요. 셋째,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 독주예요. 대만 해상풍력 시장 보세요. 대만은 2035년까지 20기가와트 해상풍력을 조성해요. 해저 케이블 자재와 시공 시장만 5조 원이에요. 한국 기업이 대만에서 연속 수주하고 있어요. 2025년 9월에만 1,600억 원 수주했어요. 10연속 수주예요. 말레이시아도 보세요. 2026년 1월에 600억 원 수주했어요. 말레이시아 본토와 랑카위 섬 사이 HVDC 프로젝트예요. 넷째, 밸류체인 전체 수혜예요.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가 터지면 관련 기업 전부 수혜봐요. 케이블 제조사 수혜봅니다. HVDC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예요.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 수주하면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시공사 수혜봅니다. 포설선 보유하고 바다에 케이블 까는 회사예요. 케이블 제조사랑 같은 그룹이거나 협력 관계예요. 육상 변환 설비 제조사 수혜봅니다.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변환 설비가 필요해요. 이 변환 설비를 만드는 회사들도 수혜봐요. 한국 정부가 2027년까지 변환 설비 국산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관련 기업들이 기술 개발 중이에요. 일반 전선업체 수혜봅니다. 해저 케이블 수요가 늘어나면 일반 전력 케이블 수요도 같이 늘어나요. 중소형 해저 케이블 시장도 커지거든요. 이 모든 밸류체인이 동반 성장하는 거예요. 과거 2차 전지 시장 기억하시죠? LG에너지 솔루션이 수주 따내면 양극재 만드는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폭등했어요. 해저 케이블도 똑같아요. 대형 프로젝트 수주하면 밸류체인 전체가 성장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2026년 상반기 서해안 입찰 공고 전이 매수 타이밍이에요. 입찰 공고 나오고 수주 발표 나면 주가는 이미 급등한 상태예요. 지금 포지션 잡아야 해요. 자, 지금부터 해저 케이블 밸류체인 핵심 수혜주 7종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LS전선입니다. LS전선은 코스피에 상장된 해저 케이블 제조 대장주예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수주 1순위 후보라는 겁니다. LS전선은 1979년에 설립된 전선 전문 기업이에요. LS그룹 핵심 계열사죠. 원래는 일반 전력 케이블, 통신 케이블을 만들던 회사인데 최근 해저 케이블 시장에서 글로벌 강자로 떠올랐어요. LS전선의 핵심 경쟁력은 뭐냐?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생산 능력 대폭 확대예요. LS전선이 2025년 7월 강원도 동해시에 해저 5동을 준공했어요. HVDC 생산 능력을 기존 대비 4배 확대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아시아 최대급 HVDC 생산 설비예요. 유럽, 일본 대형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에요. 그럼 왜 생산 능력을 늘렸느냐? 글로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LS전선이 이미 수주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생산 능력이 부족해서 못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해저 5동을 짓고 생산 능력을 4배 늘린 거예요. 이제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여러 개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요. 둘째, 턴키 체계 구축이에요. LS전선은 자회사로 LS마린솔루션을 갖고 있어요. LS마린솔루션이 뭐냐? 해저 케이블 시공 전문 회사예요. 포설선 보유하고 바다에 케이블 깔고 매설하는 회사죠. LS전선이 케이블을 만들면 LS마린솔루션이 시공하는 거예요. 제조와 시공을 한 그룹에서 일괄 수행하는 거죠. 이게 턴키예요. 세계적으로도 턴키 가능한 기업이 몇 곳 없어요. LS그룹이 그중 하나예요. 더 대단한 게 뭐냐면요. LS마린솔루션이 지금 초대형 포설선을 건조하고 있어요. 케이블 적재 용량 13,000톤급이에요. 총 중량이 18,800톤이에요. 투자 금액이 3,458억 원이에요. 이 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HVDC 해저 케이블과 광 케이블을 동시에 시공할 수 있는 고사양 선박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런 배가 단 3척밖에 없어요. LS마린솔루션 배까지 합치면 4척이 되는 거예요. 이 배가 2028년에 완공돼요. 그럼 LS그룹은 전 세계 어디든 HVDC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어요. 유럽, 미국, 아시아 전부 공략 가능한 거죠. 셋째, 글로벌 수주 성과예요. LS전선이 대만에서 10연속 수주했어요. 대만 해상풍력 시장이 5조 원 규모인데 LS전선이 선점하고 있어요. 2025년 9월에만 1,600억 원 수주했어요. 대만 포모사사 해상풍력 프로젝트예요. 덴마크 오스테드, CIP 같은 글로벌 개발사와 협력하고 있어요. LS마린솔루션도 대만에서 해저 케이블 매설 계약을 수주했어요. 국내 해저 시공사 최초로 해외 진출한 거예요.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의 생산과 시공 밸류체인이 본격 가동된 겁니다. 말레이시아도 보세요. 2026년 1월 27일 LS전선이 말레이시아 전력공사로부터 600억 원 규모 해저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를 턴키 수주했어요. 말레이시아 본토와 랑카위 섬 사이 132kV급 해저 전력망이에요. 단순히 케이블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설계, 자재 공급, 포설, 시공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거예요. 글로벌 기업 여러 곳과 경쟁해서 수주했어요. LS전선의 턴키 역량이 인정받은 거죠. 그럼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어떻게 되느냐? LS전선이 1순위 후보예요. 한전과 이미 협력 관계를 구축했어요. 2026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CS에서 한전과 케이블 상태 판정 기술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 계약을 체결했어요. 케이블 상태 판정 기술이 뭐냐? 실시간 전류 모니터링과 노이즈 제거 기법을 활용해서 케이블 고장 시 사고 위치를 99% 이상 정확도로 탐지할 수 있어요. 제주, HVDC 등 주요 전력망에 이미 적용되고 있어요. LS전선과 한전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에서 이 협력 모델을 처음 적용할 예정이에요. 한전이 LS전선을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LS전선의 강점을 정리하면요. 첫째, 아시아 최대급 HVDC 생산 설비예요. 해저 5동 중공으로 생산 능력 4배 확대했어요. 둘째, LS마린솔루션과 턴키 체계 완성이에요. 13,000톤급 포설선 건조 중이고 2028년 완공 예정이에요. 셋째, 글로벌 연속 수주 실적이에요. 대만 10연속, 말레이시아 600억 원 등 검증된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에요. 넷째, 한전과 협력 관계 구축이에요. 서해안 프로젝트 1순위 후보예요. 증권사 분석을 보면요. LS전선은 해저 케이블 대장주로 평가받고 있어요.
서해안 프로젝트 수주시 매출이 수조 원 돌파할 거라는 전망이에요. 글로벌 HVDC 시장이 2030년까지 40조 원 규모로 성장하는데 LS전선이 이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라는 분석이에요. 다만 주의할 점은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어요. 서해안 프로젝트 기대감이 반영된 상태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 전략이 중요해요. 한 번에 올인하지 말고 조정 올 때마다 나눠서 매수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LS전선은 해저 케이블 제조 대장주이면서 서해안 프로젝트 수주 1순위 후보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연속 수주 중인 최고의 투자처예요. 턴키 능력, 생산 능력, 글로벌 실적 전부 갖춘 종목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기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해저 케이블 숨은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해저 케이블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에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해저 케이블 숨은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LS마린솔루션입니다. LS마린솔루션은 코스닥에 상장된 해저 케이블 시공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초대형 포설선을 건조하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는 겁니다. LS마린솔루션은 1995년에 설립된 해저 케이블 건설과 유지 보수 전문 회사예요. 원래는 KT 자회사였어요. 해저 통신 케이블 유지 보수가 주력 사업이었죠. 그런데 2022년 10월 대주주가 KT에서 LS전선으로 바뀌었어요. LS전선이 지분 59.78%를 보유하게 됐어요. 이때부터 LS마린솔루션의 사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해저 통신 케이블 유지 보수에서 해저 전력 케이블 시공으로 사업 중심이 이동한 거예요. 왜냐? LS전선이 해저 전력 케이블 시장에서 과점 사업자거든요. LS전선이 케이블을 만들면 누군가는 바다에 깔아야 해요. LS마린솔루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LS전선과 LS마린솔루션이 제조와 시공 밸류체인을 구축한 겁니다. LS마린솔루션의 매출 구조를 보면요. 2023년 기준 건설공사가 67.5%, 유지보수가 20.1%, 기타가 12.4%예요. 건설공사 비중이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대주주 변경 이후 건설공사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해저 전력 케이블 프로젝트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LS마린솔루션의 실적을 보면요. 2023년 매출이 708억 원이었어요. 전년 대비 65.4% 증가한 거예요. 2024년 매출은 992억 원으로 추정돼요. 전년 대비 40% 증가해요. 3년 만에 매출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왜 이렇게 성장했느냐? LS전선이 해저 전력 케이블 수주를 계속 따내고 있거든요. LS전선이 수주하면 LS마린솔루션이 시공하는 구조예요. LS마린솔루션의 핵심 경쟁력은 뭐냐?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초대형 포설선 건조예요. LS마린솔루션이 2025년 5월 27일 튀르키예 테르산 조선소와 초대형 해저 케이블 포설선 건조 본계약을 체결했어요. 투자 금액이 3,458억 원이에요. 케이블 적재 용량이 1만 3천 톤이에요. 총 중량이 1만 8,800톤이에요. 이 배가 얼마나 대단하냐? HVDC 해저 케이블과 광 케이블을 동시에 시공할 수 있는 고사양 선박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런 배가 단 3척밖에 운항 중이 없어요. LS마린솔루션 배가 완성되면 4척이 되는 거예요. LS마린솔루션은 현재 포설선 3척을 보유하고 있어요. 미래로호, GL20305, 리스폰더회요. 그런데 이 배들은 적재 용량이 작아요.
HVDC 장거리 프로젝트는 수행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13,000톤급 초대형 포설선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 배가 2028년에 완공돼요. 완공되면 전 세계 HVDC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어요. 유럽, 미국, 아시아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죠. 둘째, LS전선과 턴키 시너지예요. LS전선이 케이블을 만들고 LS마린솔루션이 시공하는 구조예요. 턴키 수행이 완벽하게 되는 거죠. 대만 시장을 보세요. LS전선이 대만에서 10연속 수주했다고 했잖아요. LS마린솔루션도 2025년 4월 대만에서 해저 케이블 매설 계약을 수주했어요. 국내 해저 시공사 최초로 해외에 진출한 거예요. LS전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생산과 시공 밸류체인이 본격 가동된 겁니다. 대만은 2035년까지 20기가와트 해상풍력을 확보할 계획이에요. 해저 케이블 자재와 시공 시장만 5조 원이에요. LS마린솔루션이 LS전선과 함께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거죠. 셋째, 안정적인 유지보수 매출이에요. LS마린솔루션은 1997년부터 요코하마 존의 선박 운용회사로 지정됐어요. 현재까지 계약을 지속 수행하고 있어요. 요코하마 존이 뭐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해저 케이블 20개 시스템이에요. 총 연장 길이가 약 85,000km예요. LS마린솔루션이 이 케이블들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거예요. 연간 130억 원에서 150억 원 매출이 꾸준히 발생해요. 이게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에요. 건설공사는 프로젝트 따내야 매출이 생기지만 유지 보수는 계약 기간 동안 꾸준히 매출이 나와요. LS마린솔루션의 향후 전략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참여예요. LS전선이 서해안 프로젝트 수주하면 LS마린솔루션이 시공을 맡아요. 13,000톤급 포설선이 완공되면 시공 능력이 대폭 강화되는 거죠. 서해안 프로젝트는 수조원 규모인데 LS마린솔루션 목도 수천억 원은 될 거예요. 둘째, 글로벌 시장 확대예요. 대만에서 이미 수주 실적을 냈어요. 말레이시아, 동남아 시장도 공략하고 있어요. 13,000톤급 포설선이 완성되면 유럽과 미국 시장도 진출할 수 있어요. 글로벌 HVDC 시장이 2030년까지 40조 원인데 LS마린솔루션이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셋째, 유지 보수 사업 확대예요. 해저 케이블은 한 번 깔면 끝이 아니에요. 계속 관리해야 해요. 해저 환경은 가혹해요. 해류, 압력, 어선 그물, 배닷 등 케이블을 손상시킬 요인이 많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장 나면 수리해야 해요. LS마린솔루션이 이 유지 보수 시장도 확대하고 있어요. 증권사 분석을 보면요. LS마린솔루션은 LS그룹의 해저 케이블 밸류체인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는 평가예요. 2028년 포설선 완공 이후 글로벌 수주 본격화가 기대된다는 분석이에요. 다만 주의할 점은 현재 주가가 2024년 추정 실적 대비 PER이 59.2배예요. 밸류에이션이 높은 편이에요. 투자자들의 기대가 많이 반영된 상태죠. 그래서 당위 변동성이 클 수 있어요.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LS마린솔루션은 해저 케이블 시공 전문 기업이면서 13,000톤급 포설선 건조로 글로벌 시장 공략 준비를 마친 투자처예요. LS전선과 턴키 시너지, 서해안 프로젝트 참여, 글로벌 시장 확대라는 3중 성장 동력을 갖춘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은 코스피에 상장된 해저 케이블 제조 2위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2025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LS전선을 맹추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전선은 1974년에 설립된 전선 전문 기업이에요. 한국 전선업계의 역사와 함께한 회사죠. 원래는 일반 전력 케이블, 통신 케이블이 주력이었는데 최근 해저 케이블과 초고압 케이블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어요. 대한전선의 실적을 보면요. 2025년 매출이 3조 6,360억 원이에요. 영업이익이 1,286억 원이에요. 역대 최대 실적이에요. 수주장후도 3조 6,633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앞으로 2년치 일감이 확보된 상태예요. 매출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대한전선이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뭐냐? 전 세계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예요. 특히 해저 케이블과 초고압 전력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대한전선이 이 시장에서 연속 수주에 성공하고 있는 거죠. 대한전선의 핵심 경쟁력은 뭐냐? 크게 네 가지예요. 첫째, 525kV급 HVDC 보유예요. 대한전선이 2026년 2월 스페인 마드리드 윈드 유럽 2026 전시회에 참가했어요. 유럽 최대 풍력 산업 전시회예요. 여기서 525kV급 HVDC 해저 케이블을 공개했댔어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등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에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연계와 국가 간 전력망 연결에
필수적인 초고압 대용량 송전 솔루션이에요. 유럽 주요 발전사 정책 관계자들한테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 확대에 나서는 거죠. 둘째, 턴키 체계 구축이에요. 대한전선은 2025년 해저 케이블 전문 시공법인 대한오션웍스를 인수했어요. 대한오션웍스가 시공 전문 회사예요. 대한전선이 케이블을 만들고 대한오션웍스가 시공하는 구조죠. LS그룹과 똑같은 밸류체인을 구축한 겁니다. 또 대한전선은 국내 유일의 해상풍력용 CLV 포설선 팔로스호를 보유하고 있어요. CLV가 뭐냐? 케이블 포설 전용 선박입니다. 팔로스호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특화된 배예요. 대한전선은 현재 HVDC 해저 케이블 전용 CLV 포설선도 검토 중이에요. LS 마린 솔루션처럼 초대형 포설선을 확보하려는 거죠. 이게 완성되면 대한전선도 완벽한 턴키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셋째, 해저 2공장 증설이에요. 대한전선은 충남 당진에 해저 케이블 공장이 있어요. 지금 해저 2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요. 640kV HVDC 및 400kV급 HVAC 해저 케이블 생산 역량을 갖출 계획이에요. 생산 능력이 대폭 확대되는 거죠. 글로벌 수요 대응 능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넷째, 글로벌 수주 실적이에요. 대한전선이 미국 캘리포니아 등 북미 시장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이어 수주했어요. 북미 시장에서 지배력을 넓히고 있는 거죠. 유럽 시장도 공략하고 있어요. 윈드 유럽 전시회 참가해서 유럽 내 고부가 시장 선점에 집중하고 있어요. 대한전선의 향후 전략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수주예요. 대한전선은 LS전선과 함께 서해안 프로젝트 주요 후보예요. 525kV급 HVDC 보유하고 턴키 체계 구축했고 포설선도 있어요. 입찰 경쟁력이 충분한 거죠. 서해안 프로젝트는 수조원 규모인데 대한전선이 일부라도 수주하면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둘째, 글로벌 시장 확대 에리어예요. 북미, 유럽 시장 공략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은 해저 케이블 공급 부족이 심각해요. 대한전선이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어요. 셋째, 재무 구조 개선이에요. 대한전선은 최근 KG 스틸로부터 1,100억 원 규모 부채를 전환사채로 전환받았어요. 이자 비용이 원천 차단되고 부채가 자기 자본으로 전환되면서 재무 건전성이 대폭 개선됐어요. 해저 케이블 공장 증설과 글로벌 전력망 수주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한 거죠. 증권사 분석을 보면요. 대한전선은 해저 케이블 2위 추격자로 평가받고 있어요. 4분기부터 고마진 초고압과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 매출이 본격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에요. 다만 주의할 점은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어요. 연초 대비 상승률이 높은 편이에요.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분할 매수가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대한전선은 해저 케이블 제조 2위 기업이면서 턴키 체계 구축과 글로벌 수주 확대로 LS전선을 추격하고 있는 투자처예요. 서해안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북미와 유럽 시장 확대, 재무 구조 개선이라는 3중 성장 동력을 갖춘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바로 일친전기입니다. 일친전기는 코스피에 상장된 변압기 및 전력기기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HVDC, 변환설비 국산화 핵심 기업이라는 겁니다. 일친전기는 1973년에 설립된 전력기기 제조기업이에요. 주력 제품이 변압기예요.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장비죠. 일친전기가 해저 케이블 관련주로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 HVDC, 변환설비 때문이에요. HVDC 변환설비가 뭐냐? 해저 케이블로 전송되는 직류 전기를 교류로 바꿔주는 장비예요. 해저 케이블은 HVDC, 그러니까 직류로 전기를 보내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전기는 교류예요. 직류를 교류로 바꿔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변환설비예요. 변환설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째, 컨버터예요. 직류를 교류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핵심 장비예요. 둘째, 변압기예요. 전압을 조정하는 장비예요. 일진전기가 이 변압기를 만드는 거예요. HVDC, 변환용 변압기는 일반 변압기와 달라요. 초고압을 견뎌야 하고 직류와 교류를 동시에 처리해야 해요. 기술 난이도가 엄청 높아요. 한국 정부가 2027년까지 HVDC 변환설비 국산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은 변환설비를 전부 수입해요. 유럽이나 일본 기업한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국가 프로젝트에 외국 장비 쓰는 게 좋지 않잖아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국산화가 필요한 거죠. 정부가 일진정이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기업들한테 기술 개발 지원하고 있어요. 일진정이는 이미 미국 발전소에 변압기를 공급한 이력이 있어요.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HVDC,
변환용 변압기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에요. 일진전기의 향후 전략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변환 설비 공급이에요. 서해안 프로젝트에는 케이블뿐만 아니라 육상 변환 설비도 필요해요. 변환 설비 시장 규모가 수천억 원은 될 거예요. 일진전기가 2027년까지 국산화 완료하면 서해안 프로젝트의 변환 설비를 공급할 수 있어요. 둘째, 글로벌 시장 진출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HVDC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어요. 변환 설비 수요도 증가하는 거죠. 일진전기가 기술력을 확보하면 해외 시장도 공략할 수 있어요. 증권사 분석을 보면요. 일진전기는 HVDC 변환 설비 국산화의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2024년 3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59.4% 증가했고요. 미국 변압기 수출 환경 호조로 전년 대비 영업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분석이에요. 다만 해적 케이블과 직접적인 관련은 적어요. 변환 설비는 육상에 설치되는 장비거든요. 해적 케이블 프로젝트의 일부분이지만 케이블 제조나 시공만큼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진정의는 해적 케이블 밸류체인에서 보조적인 수혜주로 봐야 해요. 결론적으로 일진정의는 HVDC 변환 설비 국산화 핵심 기업이면서 서해안 프로젝트 육상 설비 공급 가능성이 있는 투자처예요. 변압기 기술력, 미국 수출 실적, 국산화 프로젝트 참여라는 성장 동력을 갖춘 종목입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바로 가온전선입니다. 가온전선은 코스닥에 상장된 전력 케이블 및 통신 케이블 제조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국내 3대 전선 전문 제조업체로 해적 케이블 수요 증가에 따른 전방위 수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가온전선은 전력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을 생산하는 중견 전선 기업이에요. 국내 전선업계에서 LS전선, 대한전선 다음으로 3위권 안에 드는 회사예요. 주력 제품은 일반 전력 케이블, 배전 케이블, 통신 케이블이에요. 가온전선이 해적 케이블 관련주로 분류되는 이유는 뭐냐? 직접 해적 케이블을 만들지는 않지만 해적 케이블 프로젝트가 증가하면 연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어떤 연관 수요냐? 첫째, 육상 연결 케이블이에요. 해적 케이블은 바다 구간만 커버해요.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면 일반 전력 케이블로 연결해 돼야 해요. 해상풍력 단지에서 만든 전기가 해적 케이블을 타고 육지에 도착하면 거기서부터 변전소까지는 육상 케이블이 필요한 거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해저 구간뿐만 아니라 육상 연결 구간도 엄청 길어요. 여기에 쓰이는 케이블이 수천억 원 규모예요. 가온전선이 이 시장을 공략하는 거예요. 둘째, 해상풍력 단지 내부 배선이에요. 해상풍력 단지는 풍력 터빈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씩 설치돼요. 이 터빈들을 서로 연결하는 케이블이 필요해요. 터빈 내부 배선, 터빈 간 연결 케이블, 전부 전력 케이블이 들어가요. 해상풍력이 늘어나면 이 배선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셋째, 변환 설비 주변 배선이에요. HVDC, 변환 설비가 육상에 설치되잖아요. 변환 설비에서 송전탑까지, 송전탑에서 변전소까지 전부 케이블로 연결해야 해요. 초고압 케이블이 필요한 구간도 있고 일반 전력 케이블이 필요한 구간도 있어요. 가온전선이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가온전선의 강점은 뭐냐? 첫째, 고객 중심 영업 활동이에요. 가온전선은 내수시장과 수출시장 전부 공략하고 있어요. 한국전력, 지자체, 건설사 같은 주요 고객사와 오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국책 사업에서 육상 케이블 수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둘째, 해외 시장 개척이에요. 가온전선은 최근 동남아와 북미 지역에 투자를 결정했어요. 해외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거죠. 글로벌 전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가온전선이 현지 생산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특히 동남아는 해상풍력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전부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가온전선이 현지 공장에서 전력 케이블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북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어요.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육상풍력, 태양광 전부 전력 케이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가온전선이 북미 시장을 선점하려는 거죠. 셋째, 생산 능력 확대예요. 가온전선은 국내에 여러 개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최근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요. 해적 케이블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연관 케이블 수요도 늘어나니까 선제적으로 생산 능력을 늘리는 거예요. 가온전선의 포지션은 뭐냐? 해적 케이블 대장주는 아니에요. LS전선이나 대한전선처럼 직접 해적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전선 테마주로 동반 상승 가능성이 충분해요. 해적 케이블 관련 뉴스가 나오면 전선주 전체가 오르는 패턴이 있거든요. 실제로 2024년 6월 해적 케이블 수요 증가 뉴스가 나왔을 때 가온전선, KBI 메탈, 제일일렉트릭,
일진전기, 대한전선이 전부 동반 상승했어요. 가온전선도 이 흐름에 편승해서 상승한 거죠. 또 중소형 해저 케이블 시장도 있어요. 대형 HVDC 프로젝트는 LS전선, 대한전선이 독점하지만 중소형 프로젝트는 중견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중소형 해저 케이블, 연안 해상풍력 연결 케이블 같은 거예요. 가온전선이 이런 중소형 프로젝트를 공략할 수 있는 거죠. 증권사 분석은 많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가온전선을 전선 업황 개선 수혜주로 보고 있어요.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선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가온전선이 이 업황 개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가온전선은 국내 3대 전선 제조 기업이면서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 증가에 따른 연관 수요 수혜주예요. 직접적인 핵심주는 아니지만 육상 연결 케이블, 해상 풍력 배선, 중소형 해저 케이블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전선 테마 확산 시 동반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바로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은 코스피에 상장된 전력기기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HVDC 변환용 변압기 생산 기술을 보유하면서 LS그룹의 턴키 체계에서 핵심 축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LS 일렉트릭은 LS그룹의 핵심 계열사예요. 주력 제품이 차당이, 변압기, 배전반, 전력 제어 시스템이에요. 국내 전력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매우 높아요. LS 일렉트릭이 해저 케이블 관련주로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 HVDC 변환용 변압기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해저 케이블로 전송되는 직류 전기를 교류로 바꿔주는 변환 설비에 들어가는 변압기예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HVDC 프로젝트에는 케이블뿐만 아니라 육상 변환 설비가 필수예요. LS 일렉트릭이 이 변환 설비를 공급할 수 있는 거죠. LS 일렉트릭의 강점은 뭐냐? 첫째, 데이터 센터 전력 솔루션 시장 점유율 70%예요. 국내 데이터 센터 전력 분야에서 압도적이에요. 2025년 수주액이 2천억 원이에요. 왜 데이터 센터가 중요하냐?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소비해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데 LS 일렉트릭이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 데이터 센터 투자가 2028년 약 1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LS 일렉트릭의 데이터 센터 매출도 같이 증가하는 거죠. 둘째, 서해안 HVDC 사업 변환 설비 후보예요. LS 일렉트릭은 HVDC 변환용 변압기 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대형 수주에 나서고 있어요. LS그룹은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제주에서 전남까지 HVDC 해저 케이블 시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요. 제주와 전남을 연결하는 HVDC 프로젝트를 수행했거든요. 이때 LS전선이 케이블을 만들고 LS 마린 솔루션이 시공하고 LS 일렉트릭이 변환 설비를 공급했어요. 완벽한 턴키 체계예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에서도 이 턴키 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LS전선이 케이블 수주하면 LS 마린 솔루션이 시공하고 LS 일렉트릭이 변환 설비를 맡는 구조예요. LS그룹 내에서 밸류체인이 완성되는 거죠. 셋째, AI와 데이터 센터 통합 솔루션이에요. LS그룹은 2026년 1월 CES에서 AI와 데이터 센터 전력망 사업에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어요. LS전선은 케이블을, LS 일렉트릭은 전력기기를 공급하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는 안정적이고 대용량 전력 공급이 필수예요. LS그룹이 케이블부터 변압기, 차당이, 배전반까지 전부 공급할 수 있으니까 턴키로 수주할 수 있는 거예요.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LS그룹이 이 시장을 공략하는 겁니다. 넷째, 한전과 협력 관계예요. LS 일렉트릭은 한국전력과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국내 송배전 설비의 상당 부분이 LS 일렉트릭 제품이에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는 한전이 발주하는 프로젝트잖아요. LS 일렉트릭이 한전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변환 설비 수주에 유리한 거죠. LS 일렉트릭의 향후 전략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서해안 프로젝트 변환 설비 수주예요. LS그룹이 서해안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LS 일렉트릭이 변환 설비를 공급하는 거예요. 변환 설비 시장 규모가 수천억 원은 될 거예요. LS 일렉트릭 매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어요. 둘째, 데이터 센터 시장 확대예요. 국내 데이터 센터 투자가 10조 원 규모로 증가하는데 LS 일렉트릭이 70%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해외 데이터 센터 시장도 공략하고 있어요. 글로벌 빅테크들이 아시아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LS 일렉트릭이 전력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셋째, HVDC 변환 설비 기술 고도화예요. LS 일렉트릭은 계속 기술 개발 중이에요. 더 높은 전압,
더 큰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변환 설비를 개발하고 있어요. 글로벌 HVDC 시장이 커지면 LS 일렉트릭도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거죠. 증권사 분석을 보면요. LS 일렉트릭은 LS 그룹 내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회사로 평가받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시장 점유율이 높고 한전과 협력 관계가 탄탄해서 꾸준한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에요. LS 일렉트릭의 포지션은 뭐냐? 해저 케이블 직접 수혜주는 아니에요. 케이블을 만들거나 시공하는 회사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LS그룹의 턴키 체계에서 변환 설비를 담당하는 핵심 기업이에요. 서해안 프로젝트에서 LS전선이 케이블 수주하면 LS 일렉트릭이 변환 설비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결론적으로 LS 일렉트릭은 HVDC 변환용 변압기 보유 기업이면서 LS그룹 턴키 체계 핵심 축을 담당하는 투자처예요. 데이터 센터 시장 점유율 70%, 서해안 변환 설비 후보, 한전 협력 관계, LS그룹 시너지라는 다중 성장 동력을 갖춘 종목입니다. 7번째 종목은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은 코스피에 상장된 변압기 및 전력기기 제조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HVDC, 변환설비 국산화 주요 참여 기업이면서 글로벌 변압기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효성중공업은 효성그룹의 중공업 계열사예요. 주력 제품이 초고압 변압기, 차당이, 배전기기예요. 국내 전력기기 시장에서 LS 일렉트릭과 함께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요. 효성중공업이 해저 케이블 관련주로 주목받는 이유는 뭐냐? HVDC 변환설비 국산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2027년까지 HVDC 변환설비 국산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효성중공업이 핵심 기업 중 하나예요. 효성중공업의 강점은 뭐냐? 첫째, 초고압 변압기 제조 기술이에요. 효성중공업은 초고압 변압기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어요. 국내 송전망에 설치된 초고압 변압기 상당수가 효성중공업 제품이에요. 한국전력의 주요 공급사 중 하나죠. HVDC, 변환용 변압기는 일반 변압기보다 기술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직류와 교류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고 초고압을 견뎌야 하거든요. 그런데 효성중공업이 이미 초고압 변압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HVDC 변환용으로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정부 국산화 프로젝트 참여예요. 효성중공업은 일진전기, LS 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과 함께 HVDC 변환설비 국산화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어요.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하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하는 구조예요. 2027년 국산화 완료 목표에 맞춰서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어요. 왜 국산화가 중요하냐? 지금은 HVDC 변환 설비를 전부 수입해요. 독일 지멘스, 스위스 ABB, 일본 히타치 같은 기업들한테 사는 거예요. 가격도 비싸고 납기도 오래 걸려요. 게다가 국가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문제예요. 핵심 전력 설비를 외국 기업에 의존하면 유사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국산화를 추진하는 거죠. 효성중공업이 이 국산화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글로벌 수출 실적이에요. 효성중공업은 변압기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어요. 중동, 동남아, 중남미 시장에서 수주 실적이 있어요. 특히 중동 지역은 송전망 투자가 활발한데 효성중공업이 이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거죠. HVDC 변환설비 국산화가 완료되면 효성중공업이 해외 시장도 공략할 수 있어요. 넷째, 한전과 협력 관계예요. 효성중공업은 한국전력의 오랜 협력 파트너예요. 국내 송배전 설비에 효성중공업 제품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한전이 발주하는 사업이잖아요. 효성중공업이 한전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변환 설비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거죠. 효성중공업의 향후 전략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변환 설비 수주예요. 2027년까지 국산화가 완료되면 효성중공업도 변환 설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서해안 프로젝트는 총 4개 구간인데 각 구간마다 변환 설비가 필요해요. 변환 설비 시장 규모가 수천억 원은 될 거예요. 효성중공업이 일부라도 수주하면 매출 증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어요. 둘째, 글로벌 HVDC 시장 진출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HVDC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어요. 유럽은 국가 간 전력망 연결, 미국은 해상풍력, 아시아는 섬과 육지 연결 등 수요가 다양해요. 효성중공업이 국산화 기술을 확보하면 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중동과 동남아 시장은 효성중공업이 이미 진출해 있으니까 HVDC 변환 설비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어요. 셋째, 기술 고도화예요.
효성중공업은 계속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어요. 더 높은 전압, 더 큰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변환 설비 개발 중이에요. HVDC 기술이 계속 진화하고 있거든요. 640kV급, 800kV급으로 전압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효성중공업이 최신 기술을 확보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증권사 분석을 보면요. 효성중공업은 HVDC 변환 설비 국산화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어요. 정부 국산화 프로젝트 참여와 한전 협력 관계로 서해안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에요. 효성중공업의 포지션은 뭐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변환 설비 공급 후보예요. LS 일렉트릭 1진전기와 함께 주요 후보 중 하나죠. 국산화가 완료되면 이 세 회사가 변환 설비 시장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해저 케이블 직접 수혜주는 아니지만 HVDC 프로젝트의 필수 구성 요소인 변환 설비를 공급하니까 간접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효성중공업은 HVDC 변환 설비 국산화 참여 기업이면서 서해안 프로젝트 변환 설비 공급 가능성이 있는 투자처예요. 초고압 변압기 기술력, 한전 협력 관계, 글로벌 수출 실적, 국산화 프로젝트 참여라는 다중 성장 동력을 갖춘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해저 케이블 핵심 수혜주 7종목을 분석해 봤습니다. 투자 이유 3가지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서해안 HVDC 2026년 사업자 선정이에요. 한전이 2026년 상반기 입찰 공고 예정이에요. 2027년 초 사업자 선정, 2030년 완공 목표예요. 수조원 규모 국책사업이에요. 한국 기업 독점 구조예요. LS그룹 대 대한전성그룹 양강 구도예요. 둘째, 턴키 수행 능력 독점이에요. 전 세계에서 HVDC 케이블 만들 수 있는 기업이 6곳밖에 없어요. 한국에 2곳이에요. 제조뿐만 아니라 시공까지 가능한 기업은 더 적어요. 포설선 보유 여부가 핵심인데 한국 기업들이 초대형 포설선을 확보하고 있거나 건조 중이에요. 완벽한 턴키 체계를 갖춘 거죠. 셋째, 글로벌 해상풍력 폭발적 성장이에요.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이 2030년 34조 원이에요. HVDC 시장이 2030년 40조 원이에요. 대만, 말레이시아, 유럽, 미국 전부 해상풍력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대만에서 10연속 수주, 말레이시아 600억 원 수주 등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5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종목만 알려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매수해야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려야 진짜 도움이 되잖아요. 첫째, 밸류체인 분산 투자예요. 제조 대 시공 대 변환 설비 비율을 3대 2대2로 가져가세요. 제조는 LS전선, 대한전선이에요. 안정적이지만 성장성도 높아요. 시공은 LS마린솔루션이에요. 변동성이 크지만 폭발력이 있어요. 변환 설비는 일진전기,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에요. 간접 수혜주지만 꾸준한 성장이 기대돼요.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둘째, 2026년 상반기 서해안 입찰 공고 모니터링이에요. 한전 공시 뉴스 자주 확인하세요. 입찰 공고 나오면 관련주 전부 움직여요. 사업자 선정 발표 나오면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한전이 해저 케이블 생태계 중심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뉴스가 중요해요. 셋째, LS전선과 대한전선 수주 뉴스 추적하세요. 두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 소식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반응해요. 대만, 동남아, 유럽, 미국 프로젝트 수주 뉴스 나오면 밸류체인 전체가 동반 상승해요. 수주 뉴스를 계속 체크하세요. 넷째, 분할 매수예요. 한 번에 올인하지 마세요. 3등분 나눠서 매수하세요. 첫 매수는 지금 당장 해서 포지션 잡고요. 두 번째는 조정 올 때 추가 매수하고요. 세 번째는 입찰 공고나 수주 발표 전에 마지막 매수하는 거예요. 해저 케이블 테마는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줄이세요. 다섯째, 목표 수익률 플러스 50%, 절반 익절 전략이에요. 해저 케이블은 초장기 테마예요. 단기에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50% 도달하면 절반은 익절해서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절반은 장기 보유하세요. 장기 보유 물량은 2030년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쯤이면 글로벌 시장 규모가 70조 원 넘어가니까 지금 투자한 종목들이 몇 배는 더 오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이 영상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상위 1%예요. 대부분 투자자들은 해저 케이블이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HVDC가 뭔지도 몰라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가 수조원 프로젝트라는 것도 2026년 상반기 입찰 공고가 나온다는 것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은 다르잖아요. 해저 케이블이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고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결론은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입니다. 2026년 상반기 입찰 공고 전에 포지션 잡아야 해요. 입찰 공고 나오고 수주 발표 나면 주가는 이미 급등한 상태예요. 내년에 그때 샀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하지 마세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우리 불사계 구독자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